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10년차 집사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집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에는 앙골라 터키시가 있어요. 앙골라 터키시가 이렇게 좀 장모라 털이 정말 그냥 장난이 아니랍니다. 우리 집 냥이 이름은 사랑이이고요. 아들이 초딩 1학년 때 3개월 된 사랑이를 분양받아서 이름도 아들이 지었어요. 말하자면 사실은 아들이 집사인 셈이죠. 지금은 그 아들이 기숙학교를 가는 바람에 제가 집사 노릇을 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은 주옥날개 꽃매미가 집 안으로 들어온 덕분에 사랑이가 잔뜩 호기심으로 눈빛을 반짝였죠. 주옥날개 꽃매미는 메레종이라는 이유로 천덕꾸러기처럼 되어렸지만 사실 이 화려한 곤충은 실제로는 크게 위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죽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데 이 곤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가죽나무를 베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주옥날개 꽃매미가 기후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단지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종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혐오감을 산 것이 죄라면 죄네요. 그렇다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들도 외래종? 우리는 간혹 단지 언론이 떠들어대는 대로 그냥 부화내동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조금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사랑이는 아들의 피아노 위에 올라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아들은 누가 시킨 적도 없지만 팔목 관절이 아프도록 피아노를 치죠. 그리고 사랑이는 이 아들이 최애하는 치킨도 몹시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만 좋아할 뿐입니다. 고양이에게 치킨을 주지 않는 이유는 뼈 때문이죠. 제일 큰 이유가 뼈 때문이에요. 닭뼈는 결이 길이로 되어 있어서 삼켰을 경우에 내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에는 쓴맛을 내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이 성분은 고양이가 아주 조금만 섭취해도 구토, 발작, 경련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고양이는 테오브로민을 소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날달걀입니다. 고양이에게 노른자는 좋은 영양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료, 생식 레시피에도 달걀 노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날달걀 흰자의 경우에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비오틴 결핍증을 유발하여서 많은 양을 섭취할 시에 식욕 저하, 탈모, 피부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기생충 살모넬라균이 번식하여서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흰자는 반드시 익혀야 하고요. 노른자의 경우도 가능한 익혀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단 날계란은 먹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제품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우유나 치즈를 먹일 경우에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고양이가 락토스라는 성분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린 고양이의 경우는 설사와 그로 인한 탈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하니까 꼭 고양이 전용으로 나온 우유 혹은 락토즈 프리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날생선입니다. 익히지 않은 생선에는 식중독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고양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네요. 날생선의 효소는 고양이에게 필수적인 비타민 B의 티아민을 파괴하여서 식욕 저하, 발작, 혼수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해요. 전복은 독성을, 오징어와 문어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막으며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생선들은 비타민 E 부족증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요? 날생선 대신 아주 잘 구운 생선을 주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와 건포도에는 고양이가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가 있다고 하네요. 포도를 먹게 되면 신장에 손상을 입게 되어서 설사와 구토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이나 건포도 역시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파, 마늘, 양파, 부추, 고추 등입니다. 사람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될 파, 마늘, 양파, 부추, 고추가 고양이에게는 해가 된다고 하네요. 고양이의 적혈구를 파괴하여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량만 섭취하여도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음식을 끓인 국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량 섭취 시에는 아주 위험하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 식품입니다. 커피에는 아시다시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등의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는 전부 위험하다고 하네요. 고양이의 체질은 사람보다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량만 섭취하여도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며 혈압 상승, 구토, 오열, 발작, 과잉 행동,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난 원두 찌꺼기를 고양이 모래 대신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두 찌꺼기를 고양이가 먹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원두 찌꺼기를 고양이 모래 대신 사용할 때에 화장실 갔다 나온 후에 몸에 붙은 원두를 그루밍 하다가 먹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견과류입니다. 사람에게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이 견과류도 고양이에게는 해가 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견과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양이가 먹게 될 시에는 결석 유발, 비만, 당뇨, 신장병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강아지 사료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똑같은 반려동물이므로 같은 사료를 먹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강아지 사료에는 타우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강아지는 체내에서 스스로 타우린을 변환시킬 수가 있어서 사료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고양이는 스스로 체내에서 타우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우린을 일정량만큼 섭취를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의 사료에는 타우린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우린이 없는 강아지 사료를 고양이가 장시간 먹게 될 경우에 타우린 결핍으로 시력 저하, 야맹증, 영양실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여야겠습니다. 열 번째, 밀가루 음식, 빵, 과자 등입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란 성분이 들어가 있죠. 글루텐은 밀가루에 점성 효과를 내는 물질인데요. 고양이에게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됩니다. 다른 금지 음식과 달리 소량으로 먹어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량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 당뇨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니까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동일한데요. 저 초콜릿이랑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은데 고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양이랑 비슷하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알러지 문제로 고통받는 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스토리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